근데 오늘은 저희가 아마 꿈과 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이잖아요. 네네. 꿈하고 과연 돈이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도 있고 또 원빈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 꿈과 돈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꿈과 돈이 양립하기 어려운 그런 두 가지의 가치로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제 여기서의 저자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꿈과 돈이 양립이 가능하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어서 이게 되게 흥미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네요. 꿈과 돈이 양립이 가능하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놓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는 저희가 30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어렸을 때는 너 꿈이 뭐야? 너 장래희망이 뭐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나는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야. 이제 친구들이랑도 같이 나누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서 30대에 접어들면 그 현실을 살아가는 게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꿈보다는 그냥 현실에 안주한 그런 삶을 살기 마련인데, 저는 이게 꿈이 소멸했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그냥 30대에 맞게 좀 치환이 돼서 자기 각자의 모습에 따라서 그 꿈을 쫓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는 꿈이 뭐가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슈퍼스타가 되는 거, 아니면 인기 가수가 되는 거, 아이돌이 되는 거, 뭐 이런 걸 이야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30대로 지나가고 나이가 더 들게 되면은 뭐가 되는 것보다는 무엇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가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간다. 아까 예로 든 걸로 한다면 아이돌이 되는 것, 이거에서 평생 음악을 하는 것,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아이돌로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시절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이 왕자에서 내려오게 되면 본인이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인기 스타를 계속 영위하는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평생 할 수 있게 되는 것, 요게 이제 30대와 그 이상의 나이대에 형성되신 분들이 꾸는 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그 소녀시대 있잖아요. 소녀시대는 꿈이 일단은 아이돌이었겠지만 10년 정도 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다 30대가 되고,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고민들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는 아이돌이 되고 싶었지만 지금은 이제 각자의 음악의 결도 있고, 뭐 배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이 생활을 계속 하고 싶지만 음악 쪽도 하고 있지만 뭔가 다른 쪽으로도 생각하면서 이걸 오래 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꿈의 모양이 바뀌는 영역이 또 한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제 어렸을 때는 나는 뭐 백만장자가 될 거야, 난 부자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현실에서 말이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많이 있죠. 네네네. 그럼 이제 그게 일상으로 넘어와서 이제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회사 생활을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원할 때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편안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꿈의 모양이 바뀌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꿈은 언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그 어렸을 때 좀 재능을 일찍 발견한 사람들은 뭐 예술업계에 종사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체육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자기 꿈을 이렇게 실현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 꿈이 어렸을 때 형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좀 대학 시절에 꿈이 형성이 되었거든요. 재능을 꽃피워서 뭐가 돼봐야겠다 라는 것보다는 그 관심이 가는 그런 대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에게 좀 관심이 갔고 마음이 좀 갔는데, 저들에게 내가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부터 제 꿈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아서, 언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좀 대학생 시절에 그 마음이 좀 생겨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시기가 사람마다 좀 다르게 오는 것 같긴 해요. 네네. 아예 아직도 안 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자기 꿈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난 이런 걸 좀 하고 싶어 라고 스스로도 정할 수도 있고, 내 의지가 아니어도 부모님이 정해준 꿈일 수도 있고. 네.
저는 조금 빨리 온 편이었어요. 음. 그래서 중학교 때쯤에 왔는데, 근데 그 꿈을 가지고 나서 내가 그 행동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프로듀서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방송국 프로듀서가 되는 거는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그걸 느낀 거죠. 자라면서. 방송국 프로듀서가 되려면 공부를 또 잘해야 되네? 대학도 잘 가야 되네? 연줄도 있어야 되네? 근데 나는 공부를 또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좀 찾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PD는 뭔가 방송국 PD뿐만이 아니니까 어쨌든 지금 영상 일을 하고 있지만 돌고 돌아서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꿈을 이뤘다? 하고 이루고 있는 중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겨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걸 이루는 과정이 뭔가 답이 없는 것 같아. 계속 변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어떤 방송 PD가 되고 네. 싶었다면 그걸 이루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능력이 좀 부족하면 다른 방향으로 좀 틀어가지고 나만의 꿈을 이렇게 실현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식으로 틀었던 건가요? 그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꿈이 뭔가 나는 어떤 대학을 갈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게 안 됐으면은 나는 꿈을 못 이룬 사람이다. 그것도 청소년기 일어나는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뭔가 심리적으로 더 나는 꿈을 못 이룬 사람, 난 뭘 해야 되지? 오히려 더 이렇게 막막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PD님은 누나가 이제 너 이거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꿈으로 키워봐도 되는 거 아니야? 요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꿈이 형성되었다고. 그때 제가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네네. 라디오를 녹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공 테이프에 위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면은 그게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녹음을 하고 그걸 막 편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PD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막연히 방송도 좋아했으니까 방송 PD가 약간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나는 PD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은 없었으니까. 네네네. 그때 만약에 제가 유튜브 시대였다면은 너 그럼 뭐 유튜브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겠죠. 하지만 저는 뭔가 PD보다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 제작자? 아니면 뭐 콘텐츠 제작자가 사실은 더 어울렸던 건데 그게 형태가 없었던 것 뿐이죠. 그래서 그 PD의 꿈을 쫓고 이렇게 오다가 시대가 이제 유튜브 시대로 넘어오면서 저한테 딱 잘 맞는 그런 포맷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래 올 수 있지 않았나. 근데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고 단지 내가 방송국 PD만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아마 접었을 것 같아요. 그 뭔가 현실의 공부나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내가 어떤 시대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꿈이 좌절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타이밍이 찾아올지 모르는 것 같아요. 대학교 때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그 과정을 준비하게 되신 거예요? 완전히 다른 꿈을 꿨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혹시 꽃동네라고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로 그쪽에 한번 가면서 내가 나이가 더 들면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렸을 때 그 경찰관의 모습이 너무 멋져 보여서 그 삶을 동경했던 것처럼 네. 이제 저는 나이가 좀 더 차가지고 네. 그 꽃동네를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거를 그냥 간직한 채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살다가 그게 딱 대학교 때 발현이 딱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꿈이 완전히 좀 틀어졌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꽃동네도 세우려면 제가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거나 뭐 그래야 그런 걸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경영학과 가면 돈 많이 버는 방법을 잘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뒤늦게 깨달았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내가 꿈을 이루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실력은 재능을 바탕으로 꽃피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재능에 대해서 좀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뭐 연습하지 않아도 이게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는 그런 기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뭐 공간지각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뭐 주차하는 거 뭐 연습 별로 안 해봐도 어려움 없이 되고 막 그런 게 누구나 다 한 가지 두 가지씩은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생각하다가 이제 나한테는 어떤 재능이 있을까? 이거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됐고 저한테는 말에 재능이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게 됐어요. 내가 좀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걸 좀 발견을 하게 됐고 그때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 시절이었고 그때 이제 좀 꿈이 형성이 되었었어요. 그러면 경영학과가 이제 학사가 끝나잖아요. 네네네. 학과 과정이 끝나고 이제 석사 과정을 하려면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쵸 그쵸. 그럼 그래서 대학원을 가게 되신 건가요? 심리학적으로? 네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진로 토크 콘서트 같은 것들이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청소년들의 진로를 설계해주는 그런 토크 콘서트를 해보면 내가 참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러면 토크 콘서트만 짠 하면 진로가 막 짜서 설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1대1로 진로 상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 상담을 한번 전문적으로 배워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상담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었던 거죠. 이게 뭐 아시다시피 대학원 진학한다고 해서 이게 뭐 생계가 다 보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생계를 하여튼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PD님도 뭐 스스로 그 크리에이터의 삶을 선택을 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생계의 위협들이나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너무 많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배수의 진을 딱 치고 여기에다 유튜버에 올인할 거야 이런 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되는지도 모르고 이걸로 돈을 막 벌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막연히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선택을 한 게 회사를 다니면서 병행을 하자였거든요. 회사를 다녔을 때 그 월마다 들어오는 월급이 주는 그 경제적인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 네. 월마다 그 심리적인 게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속 지금까지 쭉 해온 거죠. 그래서 좀 계약직을 좀 많이 선택을 했어요. 계약이 끝나고 다음 회사 넘어갈 때 그 텀이 있잖아요. 네네. 콘텐츠 제작에 올인할 수가 있는데 그때 수익이 잘 안 나죠. 또 안 나죠. 그러면은 또 다음에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또 수익이 안 나는데 다시 회사를 다시 들어가야겠다 해서 다시 그 백수 기간을 오래 하지 않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 그거의 반복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 꿈이 만약에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생계가 유지가 안 될 정도의 그런 꿈이라면은 이게 좀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타협을 점점 꿈과 현실 타협하면서 점점 그 간극을 줄여나가는 그 과정 중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꿈의 형태나 모양이 좀 더 디테일해지고 모양이 좀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여지가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요. 오히려 이런 타협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꿈을 좀 조정해 간다고 해야 되나? 수정. PD가 될 거야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방에 방송 PD가 딱 됐어요. 네네. 그럼 또 그 기분은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콘텐츠 영상 중에 퇴사 영상들이 이렇게 있듯이 네. 뭐 몇 년 공부해서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 1년 만에 때려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보면은 그거를 한 번에 이뤘다고 해서 내 꿈은 이뤘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뭔가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꿈들은 진짜 꿈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서 그 타협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꿈이라는 것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그게 아니라 그 변화를 무조건 수반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꿈이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좀 그렇게 느껴지네요. 어렸을 때는 이거가 될 거야 라고 했지만 커가면서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꿈을 약간 빚어간다고 해야 되나? 도자기 네네. 빚어가듯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도자기 그냥 흙을 딱 태워놓고 이걸로 에펠탑을 세울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빚어가면서 에펠탑이 아니라 뭐 3층짜리 작은 집 이런 식으로 좀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생계를 쫓다 보니까 저도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좀 계속 손을 대게 되더라고요. 콘텐츠를 만들 때도 돈 될 만한 걸 좀 해볼까?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걸 해볼까? 해가지고 시도를 하기도 하고 이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즐겁지가 않고 너무 이게 감정 소모가 지치는 거죠. 유행 있는 거 영상 만들어도 일회성에 좀 그친다? 그래서 물론 조회수 같은 건 조금 나오긴 해요. 제가 만드는 것도 나오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지속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 이 영상 만들면 조회수 10만 나오는데 너 할래? 근데 내가 만약에 못하겠다 하는 영상이다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자꾸 생계랑 자꾸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돈이 되려면은 자꾸 그런 걸 해야 될 것만 같은데 나는 그런 걸 하고 싶지 않고 꿈은 또 이루고 싶고 하기 싫은 또 일들을 하면서 계속 벌어가고 유지는 해야 돼요.
그래서 꿈이 꼭 생계를 보장해주진 않는다? 라는 느낌을 조금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는 나랑 안 맞으니까 못하겠어,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던 건 아니었고, 시행착오를 좀 겪어보면서 나도 그런 거 좀 취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속적인 측면에서 나랑 좀 맞지 않는 옷이구나, 그리고 나는 그 맞지 않은 옷을 입고서 평생은 살아갈 수는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이 바탕에 좀 깔려있는 채로 결론을 내어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또 더 무게감 있게 들렸던 것 같아요.